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볼 건데요. 지난주에 한 신탁 등기와 더불어서 오늘 한 가등기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장 어려운 등기예요. 이게 뭐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인데요. 채무자라는 얘기는 어딘가 채권자가 있다는 뜻이죠.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원천,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집행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이 판결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서가 있을 때 이 A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안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의뢰 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돼서 집행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즉 갑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을 보전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보전소송이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보전소송으로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텐데요. 이때 법원은 이 보전소송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죠.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후딱 결정이 돼야 되니까 긴급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이 나왔으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촉탁합니다.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할 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그러면 이때 이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소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맞아요. 이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해도 이건 각하가 되는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어도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A가 신청한 등기라고 한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맞죠? 그렇죠. 이때 직권에 의해서 보전 등기한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법원의 촉탁이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겠죠.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됐다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말소해야 됩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됐을 때 직권 보전 등기가 된 것도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존재할 때 등기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는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될 테고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이때는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그러면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는데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될까요? 금지되지 않을까요?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을이 소유권자가 될 테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되겠죠. 본안소송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권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오겠죠. 그러면 강제집행을 들어왔을 때 가압류 채권자의 경우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이 강제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경매 절차로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매각대금이 나오죠. 맞아요.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이 금전채권을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이. 아까도 가압류 등기가 나오면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강제로 등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강제로 등기를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경매 절차로 넘겨봤자 배당을 받을 수는 없죠. 왜? 금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강제로 등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이때 을은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소유권자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죠.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 쳐드신 전 소유자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권리 주장 여부가 달라지네요. 따라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갑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을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압류 등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금전 채권자가 하는 보존소송이라는 거.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보존소송이라는 거. 그것만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출제 안 돼요. 가압류 등기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볼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또한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요 채무자가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와 같이.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다면 요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겁니다. 이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뭐가 필요할까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서류가 판결서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 판결서가 필요한데요.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판결이 확정이 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따라서 갑이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돼서 집행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채무자 소유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 시점부터 의리 소유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갑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소송은 보존소송이라고 하는데, 요 A가 가진 요 채권이 금전 이외의 청구권일 때는,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거를 보존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했죠. 긴급성을 요하니까 법원은 금방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미등기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테고, 이미 등기부가 있다면 곧장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본래 용어인데요. 보통은 처분금지라는 용어를 생략하고 그냥 가처분 등기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A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는 을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때 요 A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의 신청이 없어도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문제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니까. 그리고 이 말소 등기도 A가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니까 이것도 뭐가 될까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도 말소가 이루어질 테고, 이제 요 갑의 이름으로, 아니 A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 A 명의로 된 등기는 갑이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등기가 됐죠. 그렇다면 이 A는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때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가 손해예요. 그렇다면 이 A 명의로 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A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갑은 등기를 혼자 신청하러 가기 전에 A에게 재빨리 전화해서 내가 해줄게, 우리 같이 가자.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얘기를 보면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된다면 등기관은 먼저 뭘 할까요? 먼저 말소 등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A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요 A명의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말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죠. 따라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원칙은 촉탁에 의해서 말소됨이 원칙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의 말소만큼은 A명의로 가처분 등기가 됐는데 A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하면서 이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촉탁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요게 가처분 등기예요. 요게 이런 두 번째 이때 하는 가처분 등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자는 A입니다. A와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 안에 물권 행위도 있겠죠. 그리고 요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A가 매도인, 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여기서 아까 거꾸로죠. 얘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어떻게 될까요? 실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소유권 변동은 자동적으로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요 A가 소유권을 되찾아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감명의 등기는 A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A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얘는 말소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말소시켜야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판결서예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죠. 아직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을 이용해서 병의 을에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A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갑이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등기 명의를 갑에게 고정시키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고 A가 가진 청구권,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보전소송으로 무엇을 제기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촉탁을 합니다. 촉탁이 이루어지면 갑의 이 등기 명의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A의 이름으로. 여기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 A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이기 때문에 요 A는 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등기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이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소 등기는 판결에 의한 신청이니까 뭐가 될까요? 단독 신청. 맞아요?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등기가 말소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도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누가? A가. 이것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이것도 뭐가 될까요? 단독 신청. 맞아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그 다음에 이 말소 등기를 A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판결서가 있어도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공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말소 등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요 등기도 말소 등기 하겠죠?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됐겠습니까? A 명의로 회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에 대한 가처분도 교재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이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 거. 구조는 똑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면 요 A에게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양립할 수 없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가 될 겁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고, 이 등기는요, 단독 신청이나 공동 신청을 통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A가 취득하는 요 지상권 등기가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을이 취득한 요 전세권이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이 A가 가진 청구권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요 을이 가진 등기는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소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후순위 저당권자, 쟤는 선순위 전세권자. 양립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저당 응용 능력이 좋으시네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권이니까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등기들은 등기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양립할 수가 있으니까 말소 등기는 필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 시점은 뭘로 하지? A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A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이고요. 요 시점은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이루어진 을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또 직권말소.
구별하셔야 된다고 했죠. 가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은 단독신청말소. 이거 판결에 의한 신청이니까 단독신청. 따라서 중간 가처분 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 을명의 등기는 이거는 단독신청을 통한 말소입니다. 이유는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가등기일 때는 직권말소,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봐서 직권말소. 가처분 등기일 때는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신청 말소. 맞아요. 꼭 구별하셔야 돼요. 다 직권말소가 아니에요. 가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등기는 판결에 의해서 말소 신청하니까 단독신청을 통한 말소. 맞죠? 그런데 이때도 요 시점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러한 등기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니까.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압류 등기와 한 세트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와 한 세트라고 했죠.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전부 다 중간 처분의 등기니까 전부 다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등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되셨어요? 두 번째, 요 시점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임차권 등기는 가처분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 아까는 가등기였죠.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죠. 근데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여야 됩니다. 재산적 권리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적 권리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 자체는 처분을 제한시키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적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등기와의 차이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에서는 세 개만 나타납니다. 가등기와의 차이점이죠. 가등기는 여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아까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였죠.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여기서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게 가처분 등기에서. 그러면 111번을 먼저 보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죠. 따라서 주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일까요? 주등기예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니까 당연히 주등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에 등기할까요? 을구에 등기할까요? 갑구입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일까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전세권,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예요.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게 가등기. 거기에 대해 두 번째 도출된 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당연히 부기등기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고 갑부에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고 을구에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이거는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지만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갑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틀렸죠?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에 시청할 수 있습니까? 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서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죠. 3번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관리자, 등기물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동으로 여기가 틀렸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 맞아요.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따라서 말소도 법원의 촉탁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법원의 촉탁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말소됐습니까? 직권 말소. 맞아요. 여기 가압류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아까 어떻게 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촉탁 말소지만 직권 말소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외워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4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고 했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라고 했죠.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보전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보호받는 권리. 5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일 것.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을 것. 공유 지분은 재산적 권리입니까? 아직 이거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량이 쪼개졌을 뿐이지 하나의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민법에서. 그냥 소유권이에요. 분량이 쪼개졌을 뿐이지 재산적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재산적 권리예요. 두 번째,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재산적 권리여야 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재산적 권리이긴 하지만 등기부에 합의 지분은 기록되지 않죠. 그러면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런 거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번을 보시죠. 아주 짜증나는 문제죠. 이런 거는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걸 맞히면 네, 출제하는 놈들이 아주 짜증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갑소유 A 토지의 등기부에는 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을의 근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이 시점은 병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 가압류 등기. 이 시점에 정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을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시점에 이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 됐나? 네. 이때 A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을 등기유지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시점에 그 이후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시면 가처분 등기가 이때 이루어졌죠. 가처분 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이 뭡니까? 또 직권. 단독 신청. 그렇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겁니다. 맞아요. 이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등기에 기초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거는 근저당권 등기와 하나의 세트라고 했죠.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정액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또 직권.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직권 그러면 매매할 겁니다. 네, 가처분은 직권이 아니에요. 단독 신청.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2번 정액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맞죠? 판결서를 가지고 병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죠. 3번 병의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된다. 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아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직권 말소. 요게 직권 말소예요. 지웠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가처분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4번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아니죠. 촉탁이 아니라 직권 말소. 그 다음에 5번 병의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근저당권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니까 그것과 세트를 이루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죠. 민법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113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연속으로 출제가 된 거죠. 네.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갑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갑의 가처분 등기가 2013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1번 2013년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그럼 가처분 등기보다 선수입니까? 후순입니까? 선수이죠. 이 가압류에 의하여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번 2013년 1월 8일 날 등기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2013년 7월 8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2013년 4월 1일에 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4번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 예약에 의하여 2013년 8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말소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아까 보신 대로 이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2013년 1월 9일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년 9월 1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틀리라고. 네. 짜증 확 나죠? 되셨을까요? 네. 뭐 요 정도만 하죠. 115번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예고 등기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 신청은 뭐 쉬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나중에 이제 문제집, 다음에 문제집 갖고 하는데 단원별 문제집. 맞죠? 그런데 그 문제를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셔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겹치는 것은 양쪽을 보시면 더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유사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출문제지만 제대로 소화해도 등기법, 뭐 공간정보법은 기출문제집 하건 안 하건 무조건 10개 이상 나오셔야 돼요. 공간정보법은 쉬우니까. 근데 이 등기법은 기출문제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제가 볼 때는 12개 중에서 8개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12개 중에서 8개 이상은. 그래서 이 기출문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네, 오늘 불토인데, 네. 집에 와서 약주 한잔 하시고요.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